예, 오늘은 제 화실에서 같이 그림 그리고 있는 분의 그림을 잠깐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아직 조금 덜 그린 그림인데요. 아주 그 경랑이 있는 그 파도 치는 그런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아주 극적인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뒤로 가면서 약간씩 약간씩 색이 풀어지는 약간 사진이 조금 너무 밝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뒤쪽에 있는 것들도 실제보다 조금 밝은데요. 어느 정도 조금 덜 그린 부분이 이제 이 바위하고 이 파도도 어느 정도 좀 너무 앞이나 뒤나 구분이 없이 거의 똑같은 색깔과 뭔가 묘사 정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풀어줘야지 되고 이런 파도의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앞쪽하고 뒤쪽하고 색깔이 너무 이제 비슷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수정해주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갈필 효과를 주면서 아주 흥겹게 힘찬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 가까이에 처음에 이제 이게 아크릴로 그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초벌에 약간 그 맞딜 효과를 줘가지고 울퉁불퉁한 그런 투박한 느낌도 보여주면서 마치 그 모네의 그 그림에서 보여주는 그런 맞대린 느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너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너무 이제 흥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성격적으로 너무 격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성을 잃고 그러다 보면 너무 거친 도가 지나친 그런 표현이 나오게 돼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린다라는 행위는 절제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끔 휴식 시간도 필요하고 또 나와서 그림도 봐야지 되고 뭔가 그림 앞에 앉아서 그리다 보면 거기에 취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근경, 중경, 원경의 관계 그러니까 같은 밝기라 하더라도 제가 기본 단계에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육면체 제가 지금 마우스를 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좀 형태가 좀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런 상태에서 빛이 우측에서 온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밝고 그 다음에 중간면 그 다음에 어두운 면이 되죠. 이게 이것이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이건 이제 그림자 그랬을 때 밝은 톤은 앞을 단계로 뒤로 가면서 여기가 제일 앞쪽이 하이라이트가 나오죠. 그리고 눈으로 같은 밝기이지만 밝은 면에선 뒤로 갈수록에 조금씩 색이 어두워진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색은 하이라이트의 저 뒤에 색깔 윗면의 밝기보다 한 단계 어두운 색으로 또 역시 약간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약간씩 어두워져요. 어두우면은 시선 방향에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분이 가장 어둡고 뒤로 가면서 약간씩 밝아지죠. 그 기본 원리 아주 단순하지만 모든 그림을 그릴 때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경과 중경과 원경 그래서 앞에서 뒤로 쭉 넘어갈 때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끼리 따져서 이 원리를 적용을 하고 중간면은 중간면끼리 따져서 이 원리를 적용하고 어두운 면은 어두운 면끼리 요 면을 적용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라이트도 제일 앞에 있는 흰색을 기준으로 뒤로 갈수록에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 한 단계씩 색이 빠져나가지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뭔가 색이 점점점 넘어가면서 색이 조금 어두워지는 그래서 시선을 끌어주지 않는 그런 어떤 밝은 톤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중간 톤도 마찬가지 중간색도 뭔가 앞을 기준으로 들어가면서 약간씩 어둡다기보다 이제 흐려지는 거겠죠. 이 풍경도 수평선으로 갈수록 어두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뿌옇게 흐려진다는 것이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해서 물론 이제 이것이 뭐 아주 밝은 대낮의 그림일 수도 있고 약간 어두운 뭔가 노을의 경우일 수가 있고 완전히 그늘진 저녁에
어떤 분위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뒤로 가면서 색이 빠져나가는 정도가 다 달라요. 때로는 약간씩 어두워질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앞쪽 제일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이라이트는 제일 앞이 강하다, 가장 밝다. 중간색도 그렇고 또 어두운 색은 제일 앞쪽을 기준으로 조금씩 들어가면서 밝아져야 돼요. 물론 이제 고유 질감에 따라서 바위냐 물이냐에 따라서 질감 차이가 있겠지만 그 질감에 따라서도 역시나 앞에서 들어가면서 조금씩 색을 빼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도 그렇게 따져본다면 조금 어둡죠. 조금 더 밝아져야 되고 들어가면서 더더욱 더 밝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멀리 갔을 때는 하이라이트도 들어가면서 흐려지고 어두운 면도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밝아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색깔이 비슷해져요. 경계가 흐릿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바위 같은 경우도 같은 어둡기보다 저 뒤에 있으니까 이 어둡기는 좀 더 약해져야 되겠죠. 흰색도 섞고 약간 그 고유 색깔의 밝은 색도 좀 섞어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는 것이죠. 특히 이 물 속에 있는 그늘진 부분의 색깔은 언뜻 보면 아주 강한 파도가 치고 이렇게 내려오면 거의 흰색 느낌으로 하면은 굉장히 밝을 수가 있어요. 이 어두운 부분이. 그렇지만은 이런 원리를 생각을 해서 이것이 밝은 톤도 아니고 중간 톤이니까 중간 톤의 색깔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밝은 데서 가장 어두운 데까지 이 단계 연습을 하죠. 점점 진해지는데 그 진해지는 것을 생각을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밝은 톤, 어디서 어디까지가 중간 톤, 어디서 어디까지가 어두운 톤이라는 각각의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준이 없으면은 자꾸 이제 쏠려가지고 중구난방으로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근경, 중경, 원경에 따라서 이런 기본 색감,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을 각각 분리를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 특히 그 놓치기가 쉬운 게 옛날 그 폴 세잔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세상의 모든 물체는 기본꼴, 육면체, 원기둥, 원뿔, 구로 이루어졌다. 예, 다시 말해서 이 같은 경우도 근경의 그런 기본 빛의 원리가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기본 꼴을 봐야 돼요. 기본 꼴. 파도도 크게 치면은 요런 경우로 한 면, 두 면, 세 면으로 보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원뿔과 같이 보여요. 여기도 마찬가지 원뿔로 보이겠죠. 자, 빛은 우측에서 오고 있습니다. 자, 저 뒤에 있는 것들도 역시나 원뿔로 보여요. 이게 다 원뿔이죠. 여기서도. 이 파도 치는 부분도 크게 보면은 하나의 원뿔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데서도 원뿔이죠. 자, 이런 파도들도 다 원뿔이에요. 이것도 원뿔. 이것도 원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다 원뿔로 생각을 해서 왜 이 생각을 해야 되느냐? 빛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원뿔로 생각했을 때 이쪽 면이 다 밝은 거죠. 요 우측면이 한 단계 더 밝아요. 여기가 더 밝죠. 이쪽 면이 더 밝아요. 이쪽 면이 더 밝아요. 네, 이런 것도 파도가 팍 튀는 것도 기본적으로 기본 꼴을 생각해서 이렇게 밝은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면이 제일 밝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적인 거, 이것을 이제 입시생들 같은 경우는 면을 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이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면이 있어요. 여길 경계로 딱 꺾인다, 그죠? 또 여길 경계로 이렇게 꺾인다. 그럼 빛이 우측에서 온다. 그러면 여기가 밝고 중간면, 여기가 어두운 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밝은 색이구나, 여기가 어두운 색이구나. 그럼 어두운 색이지만은 앞에서 뒤로 가면서 거리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밝아져야 되겠다. 밝은 면이지만은 앞에서 뒤로 가면서 어느 정도 흐려져야 되겠다. 그걸 감안하면서 색 변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려버리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그리다 보면은 이게 중구난방이 되죠. 그래서 뭔가 일관된 표현도 안 되고 그림은 효과도 없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경을 그릴 때는 그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구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구조 안에서 이 전체 파도 느낌에서도 크게 이제 어떤 이런
파랑이일 때, 그 파랑이일 때도 그 밝은 기본 꼴을 따져서 이렇게 꺾여 있죠. 그러니까 밝은 색깔, 중간 색깔. 밝은 색깔 안에서도 요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을 때 우측 어디서 빛이 오느냐, 우측 방향 그쪽이 빛이 오는 쪽이 한 단계씩 더 밝아져야 되고, 그 밝아지는 것도 앞에서 뒤로 생각해서 앞에 있는 가장 밝은 색을 기준으로 약간씩 색을 흰색에다가 약간 청색을 좀 섞어서 이 어두운 색이나 중간색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도 기본 꼴 여기를 경계로 이렇게 밝고 어두운 해서 빛이 오니까 얘가 밝고 얘가 어둡죠. 여기도 마찬가지 기본 꼴을 따져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파도가 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파도의 그 마지막에 그 포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서 생기는 것들도 역시 밝은 쪽이냐 중간면이냐 어두운 면이냐에 따라서 이 색깔의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즉흥적으로 해줄 때는 자, 여기에 이제 드로잉적인 느낌으로 쭉쭉 해준 것도 같은 색으로 보이지만은 요런 색깔은 요 밝은 쪽의 색에 비하면은 어둡죠. 그늘진 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약간 밝게 나와요. 여기 이제 빛이 살짝 비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덜 그려서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의 구분이 안 가요. 그죠? 같은 색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씩 색차를 줘야 되고 이 바위도 좀 더 이제 앞에서 뒤로의 거리감을 생각해서 조금 더 어두운 색을 한 단계 밝게 잡아줘야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뒤에 있는 파도 좀 더 잡아주고 이런 어두운 데서도 아주 거칠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런 거친 표현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림이라는 것은 그냥 나만 좋은 게 아니고 어떤 객관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시각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면 약간 거친 느낌이 좀 산만해 보일 수가 있어요. 어수선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주제 부분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약간 산만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제 부분에서는 좀 약간 시선을 끌어줘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저 뒤에 있는 쪽에서도 막 튄다면 굉장히 뭔가 힘차게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수선하고 산만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상 하는 소리지만은 파도를 그릴 땐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해서 앞에서 뒤로 가면서 파도가 다 보인다고 해서 다 그려주는 게 결코 아니다. 거리감을 생각을 해서 앞에 있는 건 선명하고 뒤로 갈수록에 흐리게 약하게 갈필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기본 꼴을 생각을 해서 빛의 방향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관계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림을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데도 그림이 잘 진전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아주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지 않고 그리기 때문에 그림이 잘 안 느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케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런 어떤 원근감과 구조적인 기본 꼴을 늘 생각하면서 그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뭐 어떤 드로잉적인 터치로 갈필도 쓰면서 아주 심차게 자기의 아주 흥겨움을 표현하는 건 뭐 그런 대로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이고 이 그림에서도 어느 정도 흥겹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몇 가지의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좀 전에 제가 그렸던 그런 요소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려줘야 되죠. 즉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 한순간도 생각을 안 한다면 그 그림은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늘상 매 순간 그런 관계, 처음에 초벌칠에서는 초벌칠에서의 원근, 또 중벌에서는 중벌대로의 원근과 색깔의 그 명암, 거리감에 따른 그리고 마무리에서는 어느 정도 묘사를 해주면서 역시나 근경과 중경과 원경의 관계를 꼭 생각을 하면서 그려줘야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이제 다 합일이 돼서 전체가 한 호흡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뭐 우리가 제가 요즘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동영상에서 외국 대가들의 작품을 보면 하나같이 그런 생각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린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즉흥대로 보이는 대로 그린다. 그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한테 야 사진과 똑같이 그렸다.
그건 다시 말해서 보이는 대로 잘 그렸다 하는 소리죠. 그거는 가장 저급한 수준 미달의 그림을 평할 때, 그리고 그런 식의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림을 좀 아는 사람이 다른 화가한테 야, 넌 사진하고 똑같이 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큰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잘 쓰지 말아야 되고, 그게 왜 모독이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쭉 얘기했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는, 그냥 좋다라고 해서 사진 찍는 그런 어떤 자기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모독이다 하는 것이죠. 예, 오늘은 아주 짧게 그림 저희 화실에서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는 분의 작품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약간의 갈피를 쓰면서 이런데 뭐 파도가 물에 툭 쳐서 흘러내리고 고여있고 이런 느낌들을 위해서도 이 갈필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갈필을 잘 쓰기 위해서는 붓에 이거는 아크릴이니까 물기를 가능한 한 빼고 그려야 되고, 뭔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물의 모양새나 바위의 모양새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그림이 경직되고 뻣뻣해져 버리니까 그냥 어느 정도 느낌만 보고 나머지는 내가 알고 있는 바위의 느낌, 파도의 느낌을 연상을 해서 상상으로 그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번에 제가 코로나 터너의 작품을 가지고 얘기했었죠. 그 사람들도 뭔가 대상을 그때 당시에는 뭐 사진기도 없고 그랬으니까 더더욱이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스케치를 해가지고 와서 자기의 인상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다 얘기를 했죠. 이런 그림을 그릴 때도 역시나 뭔가 스케치를 직접 현장에 가서 그리더라도 이걸 너무 대상을 많이 보면 거기에 끌려가지고 제대로 된 내 표현이 못 돼요. 그래서 늘 그림 그린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기 위해선 대략적인 스케치를 해주면서 색을 칠할 때는 언뜻 사물을 너무 깊이 보지 마시고 언뜻 그 느낌만 보면서 기본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리, 기본 꼴에 대한 생각들을 감안하면서 자기의 내면적인 그 느낌과 울림을 같이 버무려서 그리는 것이 올바른 그림을 그리는 행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면 굉장히 그림이 흥겹죠. 그러니까 초벌, 중벌 마무리가 되면서 초벌색을 밋밋하게 칠해주고 그 위에 중벌 색깔로 또 해주고 마무리해서 좀 드로잉적인 터치로 쭉쭉 끌면서 그 흥겨움을 아주 발산을 하고 아주 그 뭔가 행복한 그 그림 그리는 행위를 진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저희 화실에서 그리는 사람의 그림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